오늘은 B2B 거래 시 대금 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 상품 거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은 결제가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매입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해서 해당 거래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보 사업자들은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결제는 B2B 상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대금 결제 조건이 명확해야 하고, 약속된 결제 일자가 준수되지 않을 시에는 금전상의 피해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간상의 비용이 추가로 또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대금 결제 방식의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금 결제 방식입니다. 성금 결제 방식의 예는 우리가 이제 최종 소비자로서 일반인들이 온라인 상품 구매 시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결제 방식이죠. B2B 상품 거래에서도 이제 성금 결제 방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B2B 상품 거래에서 이제 성금 결제 방식은 매출자의 이제 지위가 위에 있을 때, 또는 이제 매출자가 가격을 특별하게 이제 할인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매입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제 성금을 지급하고 다량의 상품을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이 성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갑과 을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금을 주지 않고 매입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금 지불에 대한 장점이 충분히 있다면 매입 거래자는 돈을 빌려서라도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있다 그러면 프로 사업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거래의 안정성의 확보는 신용 경제 체제에서는 성금을 지급하고 좋은 가격에 매입해서 높은 가격에 매출을 하는 사업자가 현명한 사업자입니다. 유능한 사업자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매출처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매입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을 이걸 증명합니다. 성금 결제 방식 중에 하나로 이제 구독 방식이 B2B 거래에서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독 방식이라는 것은 구독 금액을 이제 선 결제하고 그 금액의 이제 구독 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자가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배송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배송비는 그때그때마다 매입자가 부담하면 되겠죠. 매입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량의 상품을 보관할 이런 창고나 물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품 거래일 결제 방식입니다. 상품 거래일, 그날 해당 일 결제란 상품을 인도하기로 한 해당 일에 이제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자는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 후에 당일 상품을 이제 출고하는 방식을 합의하거나, 상품이 매입자한테 이제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즉시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는 거래 상대방과의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해서 합의하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계약금을 먼저 받고 매출자는 상품 배송일에 잔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사업자가 매출 사업자에게 먼저 계약금을 거는 대금 결제 방식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계약금을 거는 이유는 상품의 이제 배송일이 미래의 특정일에 이제 별도로 확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거래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겁니다.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매입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정된 수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선점하는 효과와 함께 상품 인도일까지 이제 계약된 상품을 구매할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를 찾아서
매출을 확정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품 출고일 기준 당월 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신뢰가 쌓이면 당월 말 결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래 명세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월간으로 하죠. 매입 사업자가 이제 매출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받은 해당 월 말일날 대금 결제를 하는 조건을 말하는데요. 이 조건은 월 단위 대금 정산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동일한 매입 사업자에게 매월 수차례 이제 출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배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대금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매출 사업자가 그때그때 세금 계산서를 일일이 하나씩 발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그 다량의 거래에서 취합된 거래 명세서를 바탕으로 월 마감을 통해서 이제 한 번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상품 출고일 기준에 출고일 기준 이제 다음 달이죠. 2월이라고 그러죠. 특정일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사업자가 거래하는 매출 사업자로부터 먼저 계약된 상품을 배송받고 나서 결제는 다음 달, 이제 실무에서는 2월이라고 주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죠. 특정일에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결제 방법은 이제 상품을 먼저 수령받고 결제는 최장 월로 따지면 2월이니까 2달 후죠. 하는 방식이므로 이제 매입자에게는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제 상품 회전율이 좋은 상품이라면 최대 2달간의 판매 시간을 이제 매입자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실무에서는 특정일은 이제 2월 10일이나 이제 말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금 결제 날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월 10일이 이제 사용되는 이유는 2월 10일까지가 이제 지난달에 세금 계산서를 마감할 수 있는 일자의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거래에 발생한 거를 이제 끊을 수 있는 데드라인 날짜라는 거죠. 자, 이는 이제 매월 매출이나 매입에 관리하는 사업자라면 이를 잘 활용해서 월간 매출액을 조정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이제 상품 출고일 기준으로 해서 합의된 미래의 날짜에 그냥 임의에 미래의 날짜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사업자와 매출 사업자가 서로 합의로 이러한 일반적인 결제 방식을 위에 있는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특정한 일자, 특정 방식으로 이제 정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이건 둘 간에 합의하면 됩니다. B2B 상품 거래의 기본은 쌍방 사업자 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어떤 방식의 거래 조건일지라도 쌍방이 양자가 자유의지로 합의한 계약은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합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0일에 한 번씩 주겠다, 20일에 한 번씩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위와 같은 결제 조건들은 시간과 관리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거래의 어떤 툴이고 도구지, 반드시 기존의 방식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품 대금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대금 결제 방식을 원활하게 쌍방 간에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B2B 상품 거래에서 이제 사용되는 보증보험은 매입 자금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 매입 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매입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이미 매출 거래처나 이제 최종 소비자가 다수에 있을 경우에 매입 자금을 빌려서 이제 매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출자를 보증보험의 이제 수익자로 해서 물품 대금 지급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매출 사업자는 매입 사업자로부터 이제 받은 보증보험을 담보로 해서 통해서 대금 결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매입자는 이제 보증보험료만을 지급하고
다량의 물품을 안전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물론 매입자가 신용이 있어야 되겠죠. 은행에. 보증보험회사의 평가를 이제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거래에서는 신뢰는 대금 결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정확한 대금 결제 조건이 이행이 이제 서로 간에 사업적 신뢰를 만들어가는데 도구라는 것을 아는 사업자라면 대금 결제에서 이제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양도 방법의 결제 방식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일반 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방식의 대금 결제 방식은 주로 이제 정부 입찰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금 결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 입찰을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해당 상품을 구매해서 매입해서 해당 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계약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낙찰 업체가 납품해야 되는 상품에 대한 그 구매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을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구매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이제 공공기관에 체결한 납품 계약서에 명기된 채권 금액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매입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자, 이상으로 B2B 거래에서의 대금 결제 방식들에 대해서 그 종류와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가망 고객 발굴과 계약이 이제 첫 걸음이라고 하면 대금 결제는 마무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장사는 돈을 벌기 위한의 목적이므로 대금 결제 거래의 중요 요소들이 각 단계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단계를 가 뭐냐 그러면 대금 결제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신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대금 결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